안녕하십니까. 기초수학 1주차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주차 1교시 수업은 그죠? 주로 소개로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전면 동영상 수업입니다. 전면 동영상 수업이고 중간 기말 시험만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자, 수업 계획서를 먼저 보시면은, 강의실이, 그죠? 산학협력관 522입니다. 산학협력관 522이고, 수업은 수요일 7, 8교시하고 월요일 1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말 때, 그죠? 중간이나, 기말 시험 때 A반, B반으로 나눌 텐데 A반, B반 나누어서 도어 시스템 게시판에 공고 게시판에 공고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A반은 뭡니까? 수요일 7교시에 시험을 주시면 되고 B반은 수요일 8교시에 돌아서 중간 기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기말 때는 이제 대면 수업이니까 산학협력관 522에 오셔서 시험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를 좀 하면은 저는 김수환입니다. 기초과학 교양학부에 소속되어 있고 이메일이 sh-kr 중간에 다시입니다. duac.kr 되어 있고 연구실은 자연공학관이니까 이제 18호 건물입니다. 18호 건물 408호에 오시면은 저하고 대면으로 그죠? 상담할 수 있고 또는 모르는 수학 문제도 그죠? 질문해서 또 그죠?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어질 겁니다. 자, 연락처는 연구실 전화번호가 1478인데 그 1478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럴 때는 그죠? 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급한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그죠? 010-5744입니다. 2296 요거 이제 기록을 해두셨다가 급하게 그죠? 여러분들하고 뭐 시험 때나 뭐 기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문자로 메시지를 날려주시면은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과제 관련해서도 그죠?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1478은 뭐 그죠? 힘들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은 급하게 간단한 그죠? 그 질문 같은 거 할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좀 긴 질문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목 개요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되고 주로 뭡니까? 미분적분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동의대학교는 그죠? 과목마다 그 1순위, 2순위 어떤 역량을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초 수학은 그 도전 성취 역량이 그죠? 그래서 이제 능동적 실천을 통해서 미래 개척을 특징으로 하는 도전 성취 역량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원적으로 사고하고 융합을 통한 창의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융합 역량이 2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순위는 도전 성취 역량, 2순위는 융합 역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 기초 수학의 학습 유형은 그죠? 기초 지식 습득형입니다. 6가지 학습 유형이 있는데 지식 습득형하고 이거 차이점이 뭐냐니까 학점의 비율이 그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형은 모든 그 계열 교양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형은 A하고 A 뿔이 25%입니다. 그 다음에 B가 40%고
그 다음 CF가 35%가 됩니다. 그래서 학점이 조금 이게 짜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마음대로 여러분들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대서 B를 A로 바꿔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왜냐니까 이 비율이 정해져가 있죠. 그러면 이 비율이 넘어가면은 성적 입력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학점을 매길 때 이걸 참고해 줘야 될 텐데 B하고 A는 이렇게 옮기기가 어렵다. 이래 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주 교재는 그죠? 제가 요 제공을 합니다. 기초 수학이고 자체 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http 해서 xyz123.ipdisc.co.kr 그 다음에 데이터1이라고 해서 치시면은 HD1이 나옵니다. 요를 클릭하셔가지고 수업 자료실에 들어가서 해당 과목에 들어가시면은 자, 다음 세 개의 뭡니까?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교재가 처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교재와 관련된 연습 문제 풀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PPT 자료에서 이 수업 교재를 PPT로 만드는 자료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같은데 차이는 뭐냐니까 차이는 예제는 뭡니까? 예제 풀이가 뭡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고 여기다가 예제 있잖아요. 그죠? 풀이를 이렇게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제출했을 때에 여기 이 프로젝트 10% 적여버리면 여기 이제 강의 노트 제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서 요 저기 PPT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뭡니까? 태블릿 같은 데서 그죠? 전자펜으로 써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펜으로 해도 되고 프린트 하려면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프린트 하고 싶으면 하셔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뭡니까? 적으면서 수업을 듣고 그걸 나중에 뭡니까?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프로젝트 점수 10%가 이 강의 노트 제출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표 10%, 그 다음에 과제 10%, 그 다음에 기말이 30%, 중간이 30%고 출석이 10%에서 그죠? 10%에서 요걸 뭡니까?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성적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여기 있잖아, 그죠? 기초 수학에서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그 수업 자료실이 있고 여기 해당 과목 치시면은 요 안에 내용이 그죠? 수업 교재랑 연습 문제 풀이 그 다음에 PPT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이 PPT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죠? 그 차이가 예제들이 이제 그죠?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요 것을 완성해서 제출하시면은 프로젝트 점수 20점을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죠? 요 주 교재, 요 교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죠? XY HTTP 해서 xyz123.ip disk.co.kr 그 다음에 data1 하시면은 자, 여기 hdd1이라고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그 다음에 공개 자료실로 들어가시면은 공개 자료실은 이제 레포트 표지 48개가 있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과제 제출하실 때 이 레포트 표지를 이제 붙여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다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자료실로 들어가시면은 자, 계열 기초 수학 전체 수강이죠. 이걸 열어줍니다. 자, 클릭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초수학 수업 계획서랑 기초수학 교재, PPT, 아까 여기 이제 강의 노트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학 교재에서 연습문제 풀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동영상으로 연습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초수학 교재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수학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열기. 자, 요거든요. 그죠? 자, 기초수학에서 미적분 중심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뭡니까? PPT 위에 교재 있죠? 거기에 이제 보면 예제들이 풀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풀이를 그대로 자기가 태블릿에서 디지털 펜으로 적든지 안 그러면 프린트해서 그죠? 손으로 적어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프로젝트 점수 10점을 10%를 가져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 있죠. 자,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점수, 중간 점수, 기말 점수, 과제 점수, 발표 점수, 프로젝트 점수인데 요거는 그죠? 기말 과제 발표는 나중에 다음 문제 수업 계획서 자세한 부분에서 설명할 거고 이 프로젝트 점수는 이 PPT 자료를 다운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예제 풀이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부위라 그랬죠. 채워서 나중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트는 북마크로 하나 그죠? 기억해 주시면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그죠?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다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 시 이제 주의사항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이제 3번 또는 4번 정도 있을 텐데, 과제 제출 사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6주 차에 보시면은, 이 과제 10%입니다. 요 안에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어 시스템에, 과제란이 있습니다. 그 과제에 제가 과제를 여기 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해서 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주 차에 이제 발표 과제 10%인데 이 발표 과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죠? 배우는 데 대해서 해도 되고 배우는 데서 되고 안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기출 문제 10개 풀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는 배운 내용, 요거는 뭡니까? 배운 내용 포함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또 제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과제로 또 해서 제출하시면 발표 과제 10%를 또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10%가 이야기했죠. 교재 PPT에 예제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전자필기도 되고 전자필기 또는 뭡니까? 손필기 다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했던 흔적들을 여기서 적은 것을 그죠? 나중에 이제 13주 차에 줄 겁니다. 제출하면은 10점이 부여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 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이 주의사항을 보시면은 과제는 이제 과제 표지를 꼭 달아야 됩니다. 자, 표제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앞에 공개 자료실에 표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해서 하시면 되겠고, 제출은 반드시 PDF로 변환 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DF를 변환 안 하고 뭡니까? 뭐 한글 파일로 하는 사람 또는 뭡니까? 워드 파일로 또 그림 파일로 이렇게 제출하는데 이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죠? 이 채점할 때 또 성격 매길 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에 보시면은 PDF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죠. 또 워드에 보시면은 또 PDF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림알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죠? 그거를 뭡니까? PDF로 변환하는 앱 있죠? 그걸 사용해서 반드시 모든 어떤 과제는 뭡니까? PDF 파일로 변환 후에서 제출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압축 과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압축 과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10장이면은 그죠? 10장을 하나의 PDF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압축화를 해버리면은 이 압축 유형에 따라서 그죠? 또 압축이 실패해가지고 제가 못 볼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차피 그죠? 성적을 부여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그걸 못 읽어서 그죠? 성적이 부여하지 않으면은 또 서로 또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그 사항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그죠? 요 주의 사항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화일은 절대 안 된다. 자, 메일로 문의는 가능하지만 과제 제출은 메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죠? 기간이 넘어서 그죠? 넘으면 제가 하루 또는 2일 그죠?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알려준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나 메일로 교수님 하루 늦었습니다. 연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장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도어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해야만이 제가 그걸 보고 점수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뭡니까? 메일로 보내면은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이지만은 저는 한 300명, 400명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메일로 막 다양하게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그 과제 메일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나중에 점수 처리할 때 또 빠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메일로 이제 어떤 문제 질문이라든지 기타 사항의 문의는 가능하지만 과제 제출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고 반드시 도어에다가 탑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 도어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알게 될 텐데 door.due.kr 하시면은 그 핸드폰에 앱도 있습니다. 그죠? 꼭 가시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과제함도 있고 또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함에다가 제가 과제를 올리면은 그 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아까 PDF로 만든 파일이 있죠? 그걸 탑재를 하시면은 거기 이제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 점수화해서 이렇게 나중에 학점을 부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잊어버리고 넘겼다 그러면 저희한테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연장해서 그 시스템에다가 탑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치는 그죠? 이 반드시 4가지 경우만 주의해서 과제 표지를 꼭 달 것, 제출은 반드시 PDF로 변환 후 제출할 것, 압축과일은 안됨, 절대로 안됩니다. 이거는 제가 점수 처리 안합니다. 메일로 문의 가능하지만 과제 제출은 하지 말 것, 도어에 과제함에다가 탑재할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해서 열심히 한 과제를 그죠? 잘 점수해서 학점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그죠? 집합과 함수를 공부하죠. 함수에는 주로 그죠? 뭐 여러 가지 종류 있겠죠. 함수, 여러 가지 함수 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함수가 바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뭡니까? 그 상대나 또 인구 성장 관련한 그죠? 증가 감소 형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로그함수는 중요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에서 자, 그 2주차에서 이제 삼각함수 하면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사인, 코사인, 탄 등이 있죠. 어려운 내용은 우리 기초이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을 가지고 다룰 건데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 있죠. 그에 대한 역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가 이루어지는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에 대해서 이제 역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삼각함수를 왜 하냐, 역함수를 왜 하냐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역함수 하는 목적은 뭡니까? 함수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즉 말해서 뭡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죠. 그래서 이 로그함수가 뭡니까? 지수함수로부터 하나 새롭게 생성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를 공부를 하면은 함수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훨씬 더 뭡니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역함수 하는 목적은 함수의 개수를 늘리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죠. 즉 말해서 이제 여기 때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이 들어오는데 이 극한은 뭐냐니까, 그죠? 함수가 뭡니까? 끊어져 있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입니다. 즉 말해서 뭡니까? 함수가 이런 함수하고, 그죠? 이런 함수하고 차이가 밑에는 뭡니까? 연속이죠. 위에는 뭡니까? 불연속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과 불연속을 뭐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이거는 끊어졌으니까 불연속이고 연결되기 연속이죠. 수학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 그려서 뭡니까?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뭡니까? 수학적인 규칙이나 정의를 통해서 그죠? 글로 뭡니까? 수학적 수식으로 설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과 불연속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극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 연속함수, 중간값 정리입니다. 이 중간값 정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함수의 이거는 해의 존재성이죠. 해의 존재성. 주어진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해를 구하고 안 구하고 문제는 다른 문제죠. 존재를 하면은 뭡니까? 해를 구할 수도 있고 안 구할 수 있지만은 일단 존재를 하면은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해가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 거기에 대한 뭡니까? 이론이 중간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주차까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속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죠?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미분이 뭡니까? 미분을 정의하고 미분의 기본 정리를 공부합니다. 미분이 이제 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죠. 기본 정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미분 2에서는 합성함수 미분. 그러니까 함수를 한 개짜리, 이거는 이제 한 개의 함수에 미분하는 방법들이고, 이거는 이제 함수가 합성으로 이렇게 합성함수 있죠? 거기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그대로 이제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분의 최강자 음함수 미분법이죠. 자, 이때 음함수라는 것은 뭡니까? 양수 음수할 때 음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텐데 음함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그 음함수 미분법을 또 어떻게 음함수는 미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법이죠. 자, 수학에서는 뭡니까? 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네 가지입니까? 자, 먼저 기본 y는 fx 변수 분리형 함수 첫 번째입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음함수 미분법, 음함수 표현. 두 번째는 음함수 표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y는 fx 해서 그죠? 변수가 분리되어 있는 함수로 표시되는 방법. 그 다음에 변수를 분리 없이 뭡니까? 표시되는 음함수 형태. 그 다음에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극방정식, 극좌표에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함수를 표시하는 것이 4개죠. 즉, 변수분리형 함수, 음함수, 그 다음에 매개변수 함수, 그 다음에 극좌표, 극방정식 함수, 극함수 이렇게 표시되는 4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4개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그죠? 우리가 미분, 적분, 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수학은 뭡니까?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만은 조금 더 뭡니까? 쉬운 예제를 가지고 개념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미분법 3번에서는 뭡니까? 삼각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로그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지수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결국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 네 번째 미분사가 상곡선 함수의 미분법. 상곡선 함수 미분법은 아마 여러분들 대학에서 처음 배웁니다. 그죠? 처음 배우니까 이 상곡선 함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고궤도 함수에서 이제 그죠? 여러 번 미분하는 경우에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 시험인데 중간 시험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A반, B반을 나눠서 그죠? 수업을 진행한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 차이는 이제 미분이 이제 활용이 되겠다. 미분을 앞에서 배운 걸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함수의 증가함수,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 감소함수를 미분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또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어떻게
찾는지, 그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요거는 이제 응용이 된 게 많죠. 이 응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상대 같으면 그죠? 뭐 최대, 최소, 뭐 고용이라든지 또는 뭐 수익 할 때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어떤 뭡니까? 부피라든지 어떤 운동 같은 데서 그죠? 최대, 최소값에서 많이 사용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꼭 열심히 들으셔서 이론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9장에서는 이제 미분할률 롤의 정리,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로비탈 정리라고. 자, 이건 이제 미분을 통해서, 로비탈 정리는 미분을 통해서 그 값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롤의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뭔지를 그죠? 꼭 기억했다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반대 개념이죠. 역도함수에서 그죠? 부정적분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죠. 부정적분의 정의랑 이 부정적분의 이제 치환해서 적분하는 방법, 부분적분법입니다. 부분적분은 이제 함수가 곱하기를 돼 있는, 우리가 함수가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럼 미분하는 방법 알고 있죠? 한 개 미분하고 한 개 시구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뭡니까? 적분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분적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의 미분의 반대 개념이 적분이니까 미분을 사칭을 할 수 있죠. 곱하기에 대한 미분, 뭐 나누기에 대한 미분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거 역으로 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역으로 하는 과정이 바로 부정적분법인데 거기에 나오는 방식이 이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분적분법은 곱하기로 된 함수를 어떻게 부분적분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 2에서는 삼각함수의 적분법, 그 다음에 부분분수 적분법. 분수되어 있는 건 미분은 가능하죠. 근데 적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분분수에 대한 적분법도 익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함수로 주어지는 영역의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정적분인데 그 정적분의 어떤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이 있습니다. 우위하고는 다른, 우위는 부정적분이고 이는 정적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죠, 이상적분인데 이 이상적분은 뭡니까? 뭐 인테그랄이 뭐 이렇게 무한대 붙은 것도 있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런 것도 있죠. 이러한 적분들을 뭡니까? 이상적분이라는데 이러한 적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13장에 대해서 주어집니다. 자, 만약에 그죠, 우리가 수업하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은 행렬과 행렬식 벡터에 대해서 조금 하기로 하고, 만약에 시험이 그죠, 시간이 빠듯하게 흘러가면 요거는 나중에 2학기 때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1학기고 2학기 때에 필요하신 분은 요거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 수학에 대해서 그죠, 소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걸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가 이번 주죠. 2교시죠. 1주차 2교시부터 이제 진도가 나갈 텐데 자료를 미리 다운해서 미리미리 그죠,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2교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